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엄마의 빨강머리엔 27번째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이야기 클럽을 만들다. Anne starts the storytelling club. 오늘은 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궁금합니다. 빨강머리엔 루시모드 몽고메리 지음. Anne of Green Gables is written by 루시모드 몽고메리. 준비되었나요? 지금부터 읽어드릴게요. 앤셜리! 네! 에이버니의 어린 학생들은 다시 이어지는 단조로운 일상이 따분하기 이를 데 없었다. 특히 몇 주 동안 흥분에 취해 있던 앤에게는 모든 게 끔찍이도 지루하고 김 빠지고 무의미해 보였다. 앤이 발표 이전에 조용한 즐거움을 누리던 그때로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처음에 앤은 다이애나에게 말한 것처럼 절대 그럴 수 없을 것 같았다. 50년은 좋게 지난 일을 회상하듯 앤이 애절하게 말했다. 이건 확실해, 다이애나. 지난 날과 똑같은 생활로 돌아갈 수는 없을 거야. 시간이 조금 흐르면 익숙해지기야 하겠지만 발표회가 우리 일상을 망가뜨릴까 봐 걱정이야. 그래서 마릴라 아주머니가 발표회를 반대하셨나 봐. 아주머니는 정말 분별 있는 분이셔. 분별력이 있다는 건 무척 좋은 일일 거야. 하지만 난 솔직히 분별력 있는 사람이 되고 싶지는 않아. 낭만이 너무 없잖아. 린드 아주머니는 내가 그렇게 되지 않을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지만 그건 아무도 모를 일이잖아. 지금 생각에 나는 어른이 되면 분별력 있는 사람이 될 것 같거든. 그냥 피곤해서 그런 생각이 드나 봐. 어젯밤에 한참 동안 잠을 못 잤거든. 침대에 누워서 발표회 생각만 하고 또 하고 그랬어. 그런 행사를 하면 이런 건 참 좋은 것 같아. 이렇게 계속 돌아볼 수 있어서 너무 멋지잖아. 하지만 결국 에이버니 학교는 예전의 생활을 되찾고 전에 즐기던 관심거리들로 눈을 돌렸다. 발표회 후유증이 있기는 했다. 루비 길리스와 엠마 화이트는 무대에서 앞자리를 놓고 싸우더니 학교에서도 서로 다른 자리에 앉았고 3년 동안 이어진 튼튼한 우정도 깨져버렸다. 조시파이와 줄리아 벨은 석 달 동안 말을 하지 않았다. 줄리아 벨이 시를 낭송하려고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하는 모습이 꼭 닭이 모가지를 흔드는 것 같았다고 조시파이가 베시 라이트한테 말했는데 베시가 그 이야기를 그대로 줄리아에게 말했기 때문이다. 슬론 씨네 아이들과 벨 씨네 아이들은 서로 상대하지 않으려 했다. 벨 씨네 아이들은 슬론 씨네 아이들이 프로그램을 너무 많이 맡았다며 불평했고 슬론 씨네 아이들은 벨 씨네 아이들이 얼마 되지도 않은 역도 제대로 해내지 못했다고 되받아 공격했다. 마지막으로 찰리 슬론은 무디 스펀전 맥퍼슨과 싸웠다. 무디 스퍼전이 앤셜리가 낭송으로 잘난 체 한다고 말했다가 흠씬 얻어맞은 것이다. 그 때문에 무디 스퍼전의 여동생인 엘라 메이는 겨울 내내 앤셜리와 말을 하지 않으려고 했다. 이런 사소한 마찰들을 제외하고는 스테이시 선생님의 작은 왕국은 규칙대로 순탄하게 돌아갔다. 겨울도 한 주 한 주 흘러갔다. 그의 겨울은 예년과 달리 포근하고 눈도 별로 오지 않았기 때문에 앤과 다이아나는 거의 매일 자작나무길을 지나 학교에 갔다. 앤의 생일에도 둘은 계속 제잘거리면서도 눈과 귀는 한껏 곤두세운 채 자작나무길을 가볍게 걸어 내려갔다. 스테이시 선생님이 곧 겨울숲 산책이라는 주제로 글쓰기를 할 거라고 해서 숲을 주의 깊게 관찰해야 했다. 앤이 경외감이 깃든 목소리로 말했다. 생각해봐, 다이아나. 내가 오늘 13살이 됐잖아. 10대가 됐다는 게 실감이 잘 안 나.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세상이 달라진 것만 같았어. 넌 한 달 전에 13살이 됐으니까 나처럼 신기한 기분은 아닐 거야. 사는 게 훨씬 더 재미있어지는 것 같아. 2년만 더 지나면 정말 어른이 되겠지? 그때가 되면 조금 거창한 표현을 써도 아무도 비웃지 않을 거라 생각하니 정말 안심이야. 루비 길리스는 15살이 되자마자 바로 남자친구부터 만들 거래. 다이아나가 말했다. 앤이 경멸하는 투로 그 말을 받았다. 루비 길리스는 남자친구 생각밖에 안 해. 현관벽에 누가 자기 이름을 쓰면 겉으론 굉장히 화를 내도 사실 좋아한다니까. 그런데 이런 게 험담이면 어쩌지?
엘렌 사모님이 험담은 절대 하면 안 된다고 하셨는데 나도 모르게 이런 말이 입 밖으로 불쑥 나와버린다니까. 넌 안 그래? 조시파에는 험담 말고는 할 얘기가 없어. 그래서 난 아예 걔 얘기는 안 하잖아. 내가 눈치챘는지 모르겠지만 말이야. 아무튼 난 앨런 사모님처럼 되려고 할 수 있는 노력은 다 하고 있어. 사모님은 완벽한 분 같아. 앨런 목사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나 봐. 린다 아주머니가 그러시는데 목사님은 사모님이 밟고 지나간 길까지 숭배할 정도래. 아주머니는 목사님이 한낱 인간에게 그런 애정을 쏟아붓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하신대. 하지만 다이아나, 목사님도 사람이잖아. 다른 사람들처럼 어떤 죄는 더 쉽게 짓기도 하고 그러겠지. 지난주 오후에는 앨런 사모님이랑 인간이 빠지기 쉬운 죄에 대해 정말 재밌는 대화를 나눴어. 주일날 나누기에 적절한 대화 주제가 몇 개 안 되는데 이건 이야기할 만한 주제잖아. 내가 빠지기 쉬운 죄는 상상을 너무 많이 하느라 해야 할 일이 있는 거야. 이 버릇을 고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 이젠 13살이니까 차차 나아지겠지? 4년만 있으면 우리도 머리를 틀 수 있어. 앨리스 벨은 겨우 16살인데 머리를 올리고 다니잖아. 그건 좀 우스운 것 같아. 난 17살이 될 때까지 기다릴 거야. 다이아나가 말했다. 그러자 앤이 단호하게 말했다. 만약 내가 앨리스 벨처럼 코가 삐뚤어졌다면 난 그런... 아니야, 말하지 않을래. 이건 너무 심한 험담이야. 게다가 내 코랑 비교까지 하고 있었어. 그건 허영심이잖아. 오래전에 코를 칭찬받았는데 그 뒤로 줄곧 코 생각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 나한테는 정말 큰 위로거든. 아, 다이아나 저기 봐. 저기 토끼야. 토끼도 숲 장문에 쓰게 기억해두자. 숲은 겨울에도 여름만큼이나 아름다운 것 같아. 온통 하얗고 고요해서 마치 잠이 들어 예쁜 꿈을 꾸고 있는 기분이야. 이번 장문 글쓰기는 별로 걱정 안 돼. 숲에 대한 글은 어떻게든 쓸 수 있을 것 같거든. 하지만 월요일에 내야 할 장문 숙제를 생각하면 앞이 캄캄해. 이야기를 직접 지어내려고 하신 거 말이야. 다이아나가 한숨을 쉬었다. 왜? 그건 완전 식은 죽 먹기잖아. 넌 상상력이 풍부하니까 그렇지. 상상력 없이 태어났다면 어떨 것 같아? 넌 벌써 다 썼지? 다이아나가 항변하듯이 말했다. 애는 잘난 척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으려고 애썼지만 어쩔 수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지난 월요일 저녁에 썼어. 제목은 질투하는 경쟁자나 죽음도 갈라놓을 수 없다로 할 거야. 말을 아주머니께 읽어드렸더니 너무 허황되고 말도 안 되는 얘기래. 그 다음에 매슈 아저씨께 읽어드렸는데 아저씨는 좋다고 잘 썼다고 하셨어. 난 아저씨 같은 비평가가 좋아. 이건 슬프고도 아름다운 이야기야. 이 글을 쓰면서 어린애처럼 펑펑 울었다니까. 코딜리어 몽모랑 씨와 제럴딘 시모어라는 아름다운 두 아가씨에 대한 이야기야. 둘은 같은 마을에 살면서 서로를 헌신적으로 사랑해. 코딜리어는 짙은 밤처럼 까만 머리에 눈은 저녁놀처럼 반짝반짝 빛나고 피부가 가무잡잡한 아가씨야. 제럴딘은 금실 같은 머리카락을 지닌 여왕처럼 아름다운 금발에 눈은 벨벳처럼 부드러운 자주색이야. 눈이 자주색인 사람은 태어나서 한 번도 못 봤어. 다이아나가 미심쩍은 듯 말했다. 나도 못 봤어. 그냥 상상한 거야. 조금 색다르게 하고 싶었거든. 제럴딘은 설화석고 같은 이마도 가졌어. 설화석고 같은 이마가 뭔지 알아냈어. 13살이 돼서 좋은 게 이런 점인 것 같아. 12살 때보다 아는 게 훨씬 더 많잖아. 그래서 코딜리아하고 제럴딘은 어떻게 됐어? 다이아나가 두 주인공의 운명에 호기심을 보였다. 둘은 아름답게 자라서 16살이 됐어. 그런데 어느 날 버트럼드 비어가 두 사람이 사는 마을에 오고 금발의 제럴딘과 사랑에 빠지게 돼. 마차에 말이 날뛰며 달려가는데 버트럼이 그 마차에서 제럴딘을 구한 거야. 제럴딘이 버트럼한테 안겨서 정신을 잃는 바람에 버트럼은 제럴딘을 5km나 떨어진 집까지 데려다 줬어. 마차는 다 부서졌을 거 아니야. 청혼하는 장면은 상상하기가 좀 어려웠어. 경험해 본 적이 없잖아. 그래서 루비 길리스한테 남자들이 어떻게 청혼하는지 아냐고 물어봤어. 결혼한 언니들이 많으니까 이런 문제는 꿰고 있을 것 같았거든.
루비는 멜컴 앤드루스가 수전 언니한테 청혼할 때 복도 벽장 안에 숨어 있었대. 루비가 그러는데 멜컴이 아버지한테서 농장을 물려받았다고 하면서 사랑하는 그대여 이번 가을에 결혼하는 게 어떻소? 그랬더니 수전 언니가 좋아요. 아니 안 돼요. 아 모르겠어요. 잠깐만요 했는데 순식간에 약혼까지 하더래. 하지만 난 그런 청혼은 별로 낭만이 없는 것 같아서 결국 최대한 상상력을 끌어내야 했어. 난 아주 화려하고 시적인 장면으로 꾸며서 버트럼이 무릎을 꿇게 했어. 루비 길리스 말로는 요즘은 그렇게 잘 안 하는 것 같지만 제럴딘이 청혼을 받아들이는 대사가 한 페이지나 돼. 그 대사를 쓸 때 굉장히 애를 먹었어. 5번이나 고쳤어서 걸작이 탄생한 것 같아. 버트럼은 다이아몬드 반지와 루비 목걸이를 주면서 유럽으로 신혼여행을 떠나자고 말해. 어마어마하게 부자거든. 하지만 두 사람의 앞날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해. 코딜리어도 아무도 모르게 버트럼을 사랑하고 있었던 거지. 제럴딘이 버트럼과 약혼했다고 말했을 때 코딜리어는 분노가 치솟았고 목걸이랑 다이아몬드 반지를 보고는 폭발해버렸어. 제럴딘을 향한 사랑이 쓰디쓴 증오로 바뀌었고 코딜리어는 두 사람이 절대 결혼하지 못하게 하리라고 맹세했어. 하지만 제럴딘에게는 여전히 친구인 것처럼 아무렇지도 않게 대했지. 어느 날 저녁 둘은 물살이 사나운 강 위의 다리 위에 서 있었어. 코딜리어가 두 사람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제럴딘을 다리 밑으로 힘껏 밀었지. 하하하 비웃으면서 말이야. 하지만 그 장면을 전부 목격한 버트럼이 내가 그대를 구하겠소 나의 소중한 제럴딘이라고 외치며 제럴딘을 따라 물속으로 뛰어든 거야. 하지만 애석하게도 버트럼은 수영을 못하는 걸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거지. 결국 두 사람은 서로 꼭 끌어안은 채 물에 빠져 죽어. 두 사람의 시신은 곧 물가로 떠밀려왔어. 둘은 한 무덤에 묻히고 더없이 장엄한 장례식이 치러져 다이애나. 결혼식보다는 장례식으로 끝나는 게 훨씬 더 낭만적이거든. 코딜리어는 자책감 때문에 미쳐서 정신병원에 갇혀. 난 그게 코딜리어의 죄를 시적으로 벌하는 거라고 생각했어. 너무 아름다워, 앤. 어떻게 하면 그렇게 감동적인 이야기를 생각해낼 수 있어? 나도 너처럼 상상력이 많으면 좋겠어. 매시와 성향이 비슷한 비평가인 다이애나가 한숨을 쉬었다. 상상력은 기르면 생겨. 방금 좋은 생각이 하나 떠올랐어, 다이애나. 우리 둘이 이야기 클럽을 만들어서 글쓰기 연습을 하는 거야. 네가 혼자 할 수 있을 때까지 내가 도와줄게. 사람은 상상력을 길러야 하잖아. 스테이시 선생님이 그러셨어. 물론 방향을 잘 잡아야 하지만 선생님께 유령의 숲 얘기를 했더니 그건 상상력을 잘못 발휘한 거라고 하셨거든. 애니 격려를 담아 말했다. 그렇게 이야기 클럽이 탄생했다. 처음에는 다이아나와 애니 전부였지만 곧 제인 앤드류스와 루비 길리스가 가입했고 상상력을 기르고 싶어하는 아이들 한두 명이 더 들어왔다. 루비 길리스는 남자아이들도 들어오면 더 재미있을 거라고 했지만 남자아이들은 가입이 금지됐고 모든 회원은 일주일에 이야기 한 편씩을 지어야 했다.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한 명 한 명 자기가 쓴 이야기를 큰 소리로 읽은 다음 다 같이 이야기를 나누거든요. 우린 그 이야기들을 소중하게 보관했다가 후손들에게 물려줄 거예요. 우린 다 필명을 지었어요. 제 필명은 로자먼드 몽모랑시예요. 전부 글을 꽤 잘 써요. 루비 길리스는 너무 감성적이지만요. 이야기에 사랑 장면을 너무 많이 넣는데 지나친 건 부족한 것보다 못하잖아요. 제이는 그런 내용은 전혀 넣지 않아요. 큰 소리로 낭독할 때 너무 유치하게 들린대요. 그래서 제인의 이야기는 극도로 이성적이에요. 다이아나의 이야기엔 살인 장면이 너무 많이 나와요. 등장인물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으면 죽여서 없앤다지 뭐예요? 거의 언제나 제가 글쓰기 주제를 정해줘야 하지만 제 머릿속엔 워낙 생각이 가득하니 어렵지 않아요. 애니 마릴라에게 말했다. 이야기를 짓는다는 건 여태까지 들은 일들 중에서도 가장 어리석은 짓이구나. 머릿속에 쓸데없는 생각만 꽉 들어차고 공부하는 데 쏟아야 할 시간만 낭비하게 될 거야. 이야기를 읽는 것도 탐탁지 않았는데 이야기를 만드는 건 그보다 더 나쁘지. 마릴라가 비꼬았다. 하지만 우린 모든 이야기에 교훈을 넣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아주머니.
제가 그러자고 했어요. 착한 사람은 보상을 받고 나쁜 사람들은 그에 맞는 벌을 받고요. 그렇게 하면 틀림없이 좋은 영향을 받을 거예요. 교훈은 훌륭한 거잖아요. 앨런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제가 쓴 이야기 한 편을 목사님과 사모님께 읽어드렸더니 두 분 모두 훌륭한 교훈이 담겨 있다고 하셨어요. 웃긴 부분이 아닌 데서 웃으시긴 했지만요. 전 사람들이 우는 게 더 좋아요. 제가 애절한 대목을 읽을 때면 제인하고 루비는 거의 늘 울어요. 다이아나가 조세핀 할머니께 우리 클럽에 대한 이야기를 편지로 썼더니 할머니가 우리가 쓴 이야기를 몇 편 보내달라고 답장을 하셨대요. 그래서 제일 잘 쓴 글 4편을 베껴서 보내드렸어요. 평생 그렇게 재미있는 글은 처음 읽어보셨다고 편지하셨어요. 저희는 약간 어리둥절해요. 왜냐하면 보내드린 이야기 4편이 모두 아주 슬픈 내용이고 등장인물이 거의 다 죽거든요. 그래도 조세핀 할머니가 재미있게 읽으셨다니 기뻐요. 우리 클럽이 세상에 조금은 좋은 일을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앨런 사모님은 그게 모든 일에서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세요. 전 그러려고 정말 노력하긴 하는데 재미있는 걸 할 때는 자꾸 까먹어요. 제가 이 다음에 크면 앨런 사모님을 조금이라도 닮았으면 좋겠어요. 그럴 가능성이 있을까요, 주머니? 가능성이 아주 많다고는 할 수 없지. 앨런 부인이 어려서 너처럼 엉뚱하고 잘 잊어먹는 아이는 아니었을 테니 말이다. 마릴라는 자기 나름의 격려를 해주었다. 맞아요. 하지만 사모님도 지금처럼 항상 착했던 건 아니래요. 사모님이 제게 직접 그러셨어요. 어릴 땐 못된 장난도 치고 어딜 가나 말썽을 피우셨다고요. 그 얘기 얼마나 힘이 났는지 몰라요. 다른 사람이 못된 장난꾸러기였다는 말을 듣고 힘이 나면 아주 나쁜 건가요, 아주머니? 린다 아주머니는 그렇다고 하셨어요. 린다 아주머니는 누군가가 나쁜 짓을 했다는 소리를 들으면 그게 아무리 어릴 적 얘기라도 늘 충격을 받으신대요. 한 번은 어떤 목사님이 어릴 때 친척 아주머니네 벽장에서 딸기 타르트를 훔쳤다고 고백하는 걸 듣고 다시는 그 목사님에게 존경심이 안 생기더래요. 그런데 전 생각이 달라요. 그걸 고백하신 건 정말 고귀한 행동이에요. 못된 짓을 하고 다니던 남자아이들이 자기들도 커서 목사님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얼마나 큰 용기를 얻겠어요. 제 생각은 그래요, 아주머니. 앤이 진지하게 말했다. 지금 내 생각은 말이다, 앤. 설거지를 벌써 끝냈어야 한다는 거다. 수다를 떨어대느라 평소보다 30분이 더 걸렸구나. 일부터 먼저 하고 말은 나중에 하는 법을 좀 배우렴. 잘 들었나요? 앤에게 앨런 사모님이 좋은 모델이 되어서 참 좋아요. 앤은 앨런 사모님처럼 될 수 있을까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